예, 논리적 사유와 글쓰기 이제 1주차 세 번째 3타시 세 번째 콘텐츠입니다. 세 번째 콘텐츠는요, 이제 글쓰기에 대한 각자의 어떤 진단들을 좀 내려보는 시간, 그리고 간단한 글쓰기 팁들, 요것들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쓰기 진단을 우선 해보고요. 자기가 어떤 수준인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이렇게 정리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간단한 설문조사가 있겠지만, 자기의 어떤 글쓰기 능력에 대해서 이제 각자 좀 이렇게 진단을 내려보는 것들, 그런 어떤 글들을 각자 좀 작성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뭐 과제는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에게 나중에 뭐 이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또 그걸 갖고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간단한 팁, 이제 뭐, 그래서 뭐, 능숙한 필자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도 같이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예, 질문이죠. 이제 글쓰기란 뭘까요? 예, 여러분들은 글쓰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각자 어떤 정의를 내릴 수가 있나요? 글쓰기란 뭡니까? 음,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글쓰기란 뭘까요? 뭐 어떤 인간의 표현인데 인간이 무언가를 표현하는데 뭘로 표현하는 거죠? 말이 아니라 몸동작이 아니라 글로 표현하는 게 글쓰기예요. 그죠? 예. 또 인간이 무언가 외부적인 상황들을 받아들이는데 뭐 소리나 뭐 이런 것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예. 글이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매체를 통해서 표현하고 매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게 글쓰기입니다. 따라서 이 글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이제 효과적으로 표현되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효과적인 표현하는 기술들을 잘 못해서 글을 못 쓰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아예 이제 생각 자체를 우리가 하지 않아서 어떤 글쓰기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느 것에 속하나요? 여러분들은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표현을 많이 해보지 못해서 그런 거죠. 예, 아마 다들 여러분들은 사고 능력이 뛰어나서 기본적인 사고 생각 능력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제가 자가 진단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한 5가지 정도의 질문을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발을정자로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것에 대한 어떤 질문들에 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시면 돼요. 이걸 뭐 어려운 질문도 아니고요. 복잡한 질문도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설문조사 하듯이 예, 여러분들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글쓰기가 쉽게 느껴진다. 예, 그냥 쉽게 느껴진다예요. 다른 뜻 없습니다. 예. 그럼 1점이에요. 예, 1포인트 가져가는 거고요. 나는 글쓰기가 어렵게 느껴진다. 그럼 점수 가져갈 수 없어요. 네, 뭐 뜨뜻미지근하게 뭐 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렵다. 이건 안 돼요. 그냥 분명하게 이분법적으로 일단 나뉩니다. 나는 쉽게 느껴진다. 1점. 아니다. 0점. 이렇게 나누어 가지기 바랍니다. 됐죠? 체크했죠? 예,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쓴 글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거 1점. 내가 쓴 글을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거 0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글을 즐겨 쓰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쓴 글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일기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인 그런 글이겠죠.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제 일기를 훔쳐보시는지, 예. 저는 어른이 되어서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뭐 그러고 있는데, 우리 집 아이들이 일기를 안 쓰네요. 그래서 훔쳐볼 일기가 없습니다. 예, 요즘 아이들은 뭐 일기보다도 뭐 블로그는 아니고요. 핸드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담이었고요. 음, 저는 이제 국문과를 나와서 저는 제가 쓴 글을 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경향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뭐 가끔 뭐 시를 쓴다든가 가끔 뭐 이제 동화도 쓰기도 해요. 이제 그런 걸 쓰면 이제 뭐 와이프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 아이들 뭐 아니면 가까운 옆방에 있는 교수님 막 이렇게 보여드려요. 근데 뭐 엉망진창이니까 다들 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또 이제 그뿐만 아니라 뭐 블로그나 뭐 SNS나 이런 데 또 이제 글을 써서 이제 누군가에게 글을 보여주고 싶기도 해요. 그러면 다 1점입니다. 여러분들.
뭐 페이스북에 글 남겨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욕망이 막 강해요. 그럼 1점이고요. 아니야. 나는 보여주고 싶지 않아는 0점입니다. 다음 세 번째 자가 진단입니다. 자신의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 하루에 한 번 이상 접속한다. 1점이고요. 접속하지 않는다. 0점입니다. 저는 뭐 페이스북은 하루에 한 번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블로그는 따로 지금은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블로그엔 들어가지 않는데 예전에는 무슨 티스토리인가? 뭐 그런 거 아주 어렸을 때는 저도 이제 뭐 그런 데다 글을 올리게 했었는데 예, 별로 인기가 없어서 접었고요. 뭐 그냥 페이스북으로 간혹 친구들이랑 그냥 이야기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저는 접속해서 뭐 제 상태도 남기기도 합니다. 뭐 아이들과 뭐 하고 놀았다, 뭐 오늘 어디 방문했다, 오늘 날씨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 페이스북만 가는 건 아니죠. 제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글들을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접속하는 거고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에 가는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번 이상 접속하면 1점 아니야. 난 그런 거 안 해. 나는 꽁꽁 그냥 싸매고 있어. 예. 나는 그냥 집에 고립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0점입니다. 네 번째, 대학에서 글쓰기 수업이 필수인 이유를 알 것 같다라고 하면 1점. 글쓰기 수업이 필수인 이유를 난 전혀 모르겠다. 난 체대 학생이야. 글쓰기 수업 왜 해? 나는 공대 학생이야. 글쓰기 수업 왜 해? 전혀 모르겠어. 정말 싫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0점이고요. 아니야. 나는 뭐 의료보건 계열 학생이긴 하지만, 나는 뭐 간호대학 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글을 쓴 게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어렴풋이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있다면 1점. 아니야, 난 전혀 몰라. 라고 하면 0점입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 하나 더 있나? 헷갈리네요. 예, 글쓰기 수업에 참여하면 글쓰기 능력이 향상될 것 같다. 예, 저랑 이제 한 학기 동안 글쓰기 수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또 뭐 우리 학교에서 하는 뭐 글쓰기 뭐 클리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이제 저를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그 클리닉에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창민이에요. 제 이름이. 그죠? 그래서 저나 뭐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지목해서 뭐 클리닉 신청한 다음에 뭐 강의를 듣고 뭐 질문 사항 있다면 질문 남기시면 돼요. 뭐 도어 시스템이라든가 뭐 교수학습 지원센터에서 뭐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포함해서 글쓰기 수업에 참여하면 난 글쓰기 능력이 향상될 것 같다. 그래, 내가 어떤 나만의 어떤 학업 성취도가 있고 또 표현 능력도 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1점 가져가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데 참여해도 절대로 늘지 않을 거야.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 자체가 싫었어. 죽을 때까지 글 안 쓸 거야. 라고 하면 0점입니다. 좀 과장되게 제가 표현을 하긴 했어요. 예.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은 몇 점입니까? 카운팅 해보세요. 예. 5점인 친구도 있고요. 예, 뭐 손을 들 수가 없네요. 예, 이게 줌이면 손들기 할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네요. 예, 뭐 4점, 예, 뭐 3점, 0점도 있을 거고요. 1점도 있을 겁니다. 뭐 2점도 있고요. 2점, 3점이 참 많죠. 예. 대체적으로는 3점, 4점, 뭐, 이럴 거고요. 예. 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0점에서 1점은요, 난 하나도 이제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예 쓰기 자체가 싫은 거죠. 쓰기에 대한 이해도 없고요. 자신감도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그냥 학업 성취도, 국어, 영어, 수학, 수리, 언어, 외국어, 이것만 열심히 공부해 왔지. 뭐 쓰기 능력, 백일장 독후감 이런 거 나는 전혀 관심 없었어. 예, 그리고 앞으로 나는 뭐 그런 거 하지 않은 어떤 직업군을 선택했으니까, 그런 학과를 선택했으니까 나는 관심 없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마 0점과 1점일 것 같아요. 자신감이 부족하고요. 2점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쓰기의 필요성을 좀 인지는 하고 있어요. 뭐 대학에서 왜 이걸 배워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뭐 나는 뭐 페이스북이나 뭐 그런 데 접속함으로써 여기 글을 쓰네 쓰기는 그러면서 사람들과 글을 통해서 접속을 하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대체적으로 2점 정도에 해당할 겁니다. 3점은 이제 글쓰기 관심은 굉장히 많아요. 뭐 표현도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약간 이제 서투른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가 진단을 내릴 때 나는 잘 쓰지 못하는 것 같아. 좀 어려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친구들이 3점입니다. 아마 요 부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뭐 지금 설문조사할 수 없으니까.
예, 4점은 이제 글쓰기에 이제 흥미를 아주 가지고 있어요. 예, 흥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조금 뭐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4점과 5점은 거의 뭐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어떤 개인적인 뭐 어떤 차이죠.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점은 이제 글쓰기에 자신감도 아주 있는 거예요. 잘 써. 이제 뭐 평소에 이제 뭐 블로그 활동도 많이 하고요. 평소에 뭐 이제 보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 막 평소에 막 뭐 웹 소설도 쓰는 학생들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블로그를 뭐 굉장히 이렇게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뭐 유튜브도 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글쓰기에 자신감 갖고 있고요. 자체를 즐기는 거죠. 예. 사실 뭐 그런 것들이 매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글쓰기의 어떤 구조와 그런 어떤 방송 매체는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아주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이 이제 5점이고요. 그런 것까지 적극적으로까지는 하진 않아요. 뭐 블로그나 뭐 이런 것까지 막 아주 굉장히 막 생산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래도 흥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4점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0.1점, 2점 이 친구들이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제가 화공컨대 한국의 교육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한국이 이제 뭔가 대학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글쓰기나 혼자 생각하는 능력들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하게 해요. 개인의 사고력이 향상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어떤 시스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뭐 자기 주도 학습, 뭐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학교에서 뭐 수업 듣다가 학원 가서 또 수업 듣다가 혹은 인강 듣다가 언제 자기 생각합니까? 자기 생각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할 기회도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쓰기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어떤 경험도 많이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0점부터 2점까지 있는 데 속한 학생들이 그렇게 뭐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 어떤 열악한 한국의 교육적 환경에서도 어떤 자기만의 어떤 개성이라든가 자기만의 취미를 갖고 글쓰기를 한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 3점에서 5점에 속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없애봐야 될 것 같아요. 두려움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두려워요. 처음으로 패러글라이딩 할 때, 아니면 그, 스킨스쿠버 있죠?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걸 이렇게 딱 하고 물속에 들어갈 때 그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물에 들어갈 때 그 공포감을 이기지 못하면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였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왜 그럴까요?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숨쉬기만 하면 되는 건데, 왜 그걸 어려워할까? 또 이제 뭐 가이드라인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옆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닌데 경험을 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글쓰기라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다 보면 그런 두려움들이 차츰 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럴 기회가 없었다는 거겠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수업은 그 경험을 조금 많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써보라고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그리고 제가 어떤 온라인 강의에서도 요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걸 자꾸 주문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많이 써본 친구들은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는 거고, 더욱더. 그냥 생각 안 하고 써보지 않으면 이제 글쓰기 능력이 그냥 향상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볼 것이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또 글쓰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제 뭐 경험이 부족해서도 그렇겠지만, 예, 뭐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 저는 제 생각이 가다가 자꾸 멈춰요. 생각이 고갈돼요. 아니면 뭐 처음에 생각했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자꾸 글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어쩌면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개요라든가 방향이라든가 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잠깐만 생각해 봐도 사실 그렇게 생각의 고갈,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어떤 그런 일들은 조금 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차츰 수업을 하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주제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계율을 작성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 두려움이 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표현의 어려움인데요. 이제
표현이라든가 분량. 선생님, 전 아무리 글을 많이 써도 분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저는 글을 써도 표현이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조금 우리가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열심히 뭐 문제를 풀고 이해하고 뭐 나 혼자 이렇게 나와의 고독한 싸움이긴 한데 이 글쓰기라고 한다는 거는 그것과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나 혼자 고독한 싸움이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분량을 채우는지 어떤 소재를 갖고 이런 어떤 구성 전략을 갖고 분량과 표현을 커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뭐 강의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직접 들어볼 수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온라인 수업은 좀 그러지 못하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는가에 대한 샘플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제공해 보려고 해요. 그럼 그 샘플들을 토대로 해서 벤치마킹을 하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어떤 표현이나 분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글쓰기라고 하는 게 말하는 것과는 달리 뭐 즉각적인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이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블로그나 뭐 여러 가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즉각적인 반응들이 오니까 자기의 글에 대해서 이건 좀 잘못됐구나, 이건 좀 잘 되었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지긴 한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선 제가 제시하는 건 좀 수업 방식을 좀 한 2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두려움을 좀 없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중간고사 전에는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 상상하기.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생각해 보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거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렇게 뭐 각자의 노트에 혹은 뭐 각자의 뭐 컴퓨터나 뭐 이런 패드에다가 좀 정리를 해 두시면 그런 어떤 수정하고 고민한 흔적들을 정리해 두시고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좀 상담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쓰기와 본격적인 평가는 중간고사 이후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중간고사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고 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이걸 과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제는 아니지만 생각해 보세요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이 뭐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이건 뭐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조언들을 충분히 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밍업 단계가 존재하는 거겠고요. 수정하고 고민하고 또 뭐 여러분 반은 온라인 수업이지만 제가 학교에 나가서 또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공강 시간에 또 저를 찾아와서 강의실에서 아니 연구실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 대면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샘플들도 이렇게 제가 강의 내용에 포함시킬 테니까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어떤 쓰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어떤 경험과 노트들 여러분들 나름대로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뭐 그 작성한 것들을 최종적으로는 이제 과제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로 이제 시스템에다가 과제로 올리시겠지만 그것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작성하는 어떤 훈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통찰형 자기소개서라든가 에세이라든가 또 혹은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하는 글들을 자꾸자꾸 작성해 보는 것들. 그런 것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의 두려움들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수업은요, 이제 과정 중심 글쓰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직접 글들을 이렇게 조금 어떤 과정에 맞추어서 좀 글을 쓰는 겁니다. 결과 중심 쓰기는요, 그런 과정들을 생략하고 그냥 어떤 결과로만 이렇게 제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 중심 접근 방법은요,
쓰기 전 단계가 있고, 쓰기 단계가 있고, 쓰기 후 단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쓰기 전 단계에서는 뭘 할까요? 당연하겠죠. 쓰기 전 단계에서는 어떤 주제를 선정하고, 소재를 찾고, 방향을 정하고, 계획을 작성하는 게 쓰기 전 단계가 되는 거겠고요. 쓰기 단계는 이제 그 계획에 맞추어서 문장을 생성하고, 단락을 생성하고, 적합한 어휘들을 집어넣는 게 쓰기 단계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고치는 단계가 이제 쓰기 후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 중심의 쓰기는 이제 주로 중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이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글쓰기라고 하는 거는 무엇보다 사실 여러분들이 쓰는 건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방향을 정해주고 어떤 틀을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쓴 글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조언을 해주는 정도이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무언가 쓰는 게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심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쓴 글을 제가 읽어봐주고 다른 친구들에게 발표하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여러분들의 글쓰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과정 중심 그런 방법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중심이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간단하게 그것들을 노트에 끄적이는 게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흘러가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겠고요. 적극적인 자세, 탐구하는 자세, 뭔가 만들려는 자세를 여러분들이 매 수업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온라인 수업일지라도 노트 필기 좀 하시고 어떤 생각해보기 문제에 대한 작문 활동들도 축적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이제 중요한 팁인데요. 그래서 저 과정 중심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신다면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은 이제 능숙한 필자가 돼야 됩니다. 능숙한 필자, 미숙한 필자가 있는데 이 미숙한 필자들은 글을 일회성으로 생각해요. 한 번에 그냥 쫙 써버립니다. 근데 능숙한 필자는 글쓰기를 목표 지향적인 문제 해결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 전 단계, 쓰기 단계, 쓰기 후 단계로 구분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야기거리를 찾고 글감을 생성하고 주제를 찾고 개요를 짜는 방법으로 우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 주제를 선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제가 이제 방향성이 있을 거예요. 그 방향성도 함께 고려하겠고. 근데 이 주제와 방향성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뚜렷한 각자만의 목표 의식과 또 우리 수업에서 요구하는 어떤 의도들을 잘 파악해서 글을 써야 됩니다. 그게 분명히 어떤 능숙한 필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덧붙여야 되는 게 평소에 형성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일상적인 문제의식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항상 보고 있는 것이어야 돼요. 내가 잘 모르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사실 좋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모르면 아주 오랫동안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쓰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모르는 것을 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근을 하면 확실하게 어떤 중심 초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선 이제 메모하기, 끄적이기, 자료 찾기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토고를 쓰시면 됩니다. 토고 쓰는 시간은 그래서 길지 않아요. 이게 다 된 다음에 개요까지 작성한 다음에 톡을 쓰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고쳐 쓰기에 많은 시간을 이제 할애하셔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능숙한 필자의 요건입니다. 단순 암기하지 않아도 능숙한 필자가 어떤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글쓰기를 일회적인 행동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목표 지향적인 문제 해결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내용들을 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1주차 강의를 마치면서요. 이제 1주차의 세 번째 콘텐츠였습니다. 예, 마지막 콘텐츠죠. 예,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자가 진단을 해볼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강의를 진행해 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자가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위치에 와 있는지를 다들 아마 여러분들이 알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있다면 이제 보완해 나가시면 이 수업에서 얻어가는 게 있는 거겠죠. 강의 마지막 부분에 능숙한 필자의 요건, 즉 과정 중심 글쓰기를 실천하는 게 이 능숙한 필자의 요건이다라는 것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아마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어떤 두려움 없는 글쓰기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에게 어떤 메일을 보낸다든가 연락을 취하시면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는 그런 선생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1주차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인문교양학부 유창민 교수였습니다.